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미증시 1월 효과 실종 우려, 빅테크 급반전의 불안감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나스닥은 또 밀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1% 가까이 빠졌습니다. 1월 효과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작년 11월 달 이후에 미국 시장 등 국내 시장 다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연말에 산타랠리를 기대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산타랠리다라고 하게 되면 크리스마스 이후서부터 이제 2거래, 그러니까 연초 2거래일까지 그 기간 동안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년 이런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일단 산타랠리는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거래일 동안 급락을 했고 전일 같은 경우도 다우는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 S&P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타랠리 기간 동안 S&P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1%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전반적인 증시를 이끌었었던 대형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지수도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이제 움직임 때문에 1월 효과가 좀 올해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우려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주식을 이제 과세 소득으로 인해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다시 매수하는 그런 수요가 있고요. 특히 연말 보너스를 받으면서 이런 보너스 자금을 주식 투자하는 데 쓰기 때문에 1월에 상대적으로 다른 계절보다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1928년, 오래됐죠. 100년 정도의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월 달에 평균 수익률이 1.2%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월보다 조금 높았고요. 그리고 오를 확률도 60% 정도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P 500이 1월 달에 상승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월부터 2월까지 평균 수익률이 한 9% 넘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였고요. 만약 1월 달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할 만큼 1월 달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큰 그런 이제 변동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S&P 500 기준으로 한 20% 정도, 20% 넘게, 그러니까 24% 상승을 했는데요. 작년 1월 달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 1월 달에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올 시장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만약 올해 1월이 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과거 예를 보면 그 크게 올랐었던 해에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좀 부진했었던 게 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다우 같은 경우는 1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40%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 조금 조정을 받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1월에 만약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확신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와 같은 1월 분위기를 좀 반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계기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고용 보고가 이번 주 오늘 밤이죠.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작년 12월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장은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 예상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시장 예상치와 비슷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클리브랜드 연준은행의 이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3월달 CPI는 3.3%, 그다음에 근원 CPI가 3.9%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PI 기준으로 보면 작년 11월보다는 소폭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이런 예상대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약간 좀 불안정성을 가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다다음 주서부터 이제 발표가 되는 미국 기업들의 이제 4분기
4분기 실적 발표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실적 발표가 지금 뭐 좋을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그런 느낌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는 다시 좀 재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미국 올해 내기에 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연착륙이 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뭐 일단 1월 달에 뭐 좋은 장이 좀 출렁거린다라고 해도 아마 올해 이제 상반기 이후에는 아마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좀 잡아보면 될까요? 네, 일단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게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일단 뭐 1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좀 기간 조정 같은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미국 증시 이제 조정 여파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뭐 개장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 좀 이틀 동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말에 연말 이제 윈도우 드레싱으로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원래 첫째 날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월요일 날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틀 동안 미국 증시의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좀 주식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금일 같은 경우도 조금은 뭐 약세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12월까지의 계속 순매수를 지금 반전을 하면서 지금 순매도세로 나서고 있다라는 게 조금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런 그 조정은 뭐 작년 11월 달 이후에 상승을 했었던 거에 비하면 뭐 적절한 타이밍에 조정을 받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달 이후에 두 달 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7%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피탁 같은 경우도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이제 니즈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주식 시장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비교적 그 여전히 그 긍정적인 기대감이 더 큰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 10월 말에 45조 수준이었다가 1월 3일 기준으로 56조 9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2개월 동안 한 12조 가까운 그런 이제 금액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CMA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4조 2천억이 증가할 만큼 향후에 증시가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증시 주변 자금들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수출도 계속 꾸준히 성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뭐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 수지가 100억 달러 적자는 기록을 했지만 6월 달 이후에 무역 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재작년도 이제 2022년도 무역 수지가 478억 적자였다라고 보면 그보다 상당히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작년 10월부터 수출 증가세가 플러스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도 향 올해 수출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효과와 관련돼서 약간은 뭐 예상보다는 좀 실망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수출 주도주 관련돼서 올해 업황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 확대 부분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올해는 영업 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 예상치니까 그런 점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동차나 조선,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방산 같은 업종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PF로 이제 유발되는 금융 불안이 어떻게 좀 잦아드는지 그 부분은 좀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주에 이제 태형건설의 이제 워크아웃 실시 여부가 아마 향후에 그 금융시장 불안 여부
불안 지속 여부가 아마 이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내 1월 효과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수혜 섹터 수출 관련주에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 이제 뭐 AI나 뭐 온디바이스 관련 쪽으로 뭐 최근에 네. 많이 움직이는데요. 뭐 반도체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생산량도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 공정 관련된 반도체 업체에도 올해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동진 세미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이제 전자 재료를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가 지분의 4.8%를 가지고 있을 만큼 삼성전자의 상당히 이제 중요한 벤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실적은 뭐 반도체 생산 감산으로 인해서 뭐 조금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 그다음에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생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EUV용 이제 반도체 이제 포토 레지스터 매출이 올해는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2차 전지용 이제 실리콘 응급제, 그다음에 NCT 도전제 관련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인 이제 하나 시스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이제 방산 및 ICT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방산 전자 분야의 이제 핵심 기술을 이제 제작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선 방산뿐만 아니라 이제 위성통신 관련된 그런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의 대공 방어 시스템 수주 관련된 얘기들이 뭐 작년 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올 상반기에 뭐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 수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UAE보다 좀 더 수주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저 궤도 이제 위성통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윈텍 관련돼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미용기기 수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올해도 이런 미용기기 관련된 수출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윈텍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를 활용한 의료기기에 대한 생산 업체인데요. 일단 해외 매출이 계속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제품인 올리오지오 X에 대한 그런 매출이 뭐 지난 4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올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와 더불어 소모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